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더 말씀드리지 못했던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더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바를 클릭하시어 이전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익명성의 중요성은 Zcash의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려왔었던 부분인데요. 2020년 11월 13일 미국의 포브스에는 수백만의 구글 크롬 유저들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 때문에 놀라운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브라우저의 왕으로 부동의 자리를 지키며 전 세계 수십억의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크롬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사파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지, 그리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는 구글의 브라우저로부터 유저들을 옮겨오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으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갈망의 증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반으로 프라이버시에 집중하고 있는 크롬에 대한 새로운 도전자로서 브레이브를 소개하고 있죠. 브레이브는 프라이버시를 기본 모델로 하여 1년 만에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로부터 2천만 명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고문에 Zcash의 창시자인 주코 윌콕스가 있는 것을 본다면 확실히 익명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명성의 분야는 아니지만 주코 윌콕스 이외에도 페이스북의 엔지니어링 바이스 프레젠트이자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그렉 바드로스와 코인베이스의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난두아니도 함께 볼 수 있죠. 2020년 10월 5일 글을 살펴보시면 브레이브.com은 이제 자체 tor 오니온 서비스를 소유하므로 브레이브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tor는 네트워크의 우회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브레이브는 2018년에 tor를 브라우저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기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넘어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브라우징 모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tor가 포함된 프라이빗 윈도우는 브레이브 유저들을 게스트 와이파이 공급자, 인터넷 연결을 감시하거나 장치의 인터넷 식별자인 IP 주소를 추적하고 수집하는 사이트 등의 ISPS,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보호하게 된다고 하죠. 2021년 3월 5일 구글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기반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되어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한 광고를 기업이나 광고주에게 판매해 왔었으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위 말은 즉슨 이때까지 개인의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기업이나 광고주에게 판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비난이 쏟아졌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 구글은 2021년 3월 5일 내년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내에서 옮겨 다닐 때 남긴 방문 기록을 분석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은 그동안 자사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과 광고주에게 필요한 맞춤형 광고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2019년 기준 구글의 온라인 광고 매출은 1350억 달러로 한화 약 15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사생활을 이용하여 떼돈을 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이런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꿈쩍 않던 구글은 최근 EU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규제 법안을 추진하자 백기를 들며 개인정보 기반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구글의 지메일을 통한 이메일을 검열하는 등의 예전부터 지속되었었던 논란 중에 2021년 3월 4일 블록체인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검색 엔진 테일캣을 인수하면서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였고 브레이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웹 브라우저이며 구글과 같은 중앙형 검색 엔진은 검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브레이브는 지난해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구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브레이브는 지난해 1100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월 활성화 유저 수가 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토큰 보상 시스템이 사용자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든 나이크 브레이브 최고 경영자 CEO는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용자 친화적인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글을 대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이전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1편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광고 생태계 해결책으로서 브레이브 브라우저 위에서 작동되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활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지속적으로 활용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1년 3월 20일 베이직 어텐션 토큰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파이 생태계에도 홀더들이 참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레이브가 올해 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지원을 사전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저들은 BSC의 다운로드나 추가적인 앱 혹은 새로운 월렛을 만들거나 브레이브지가 구성을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BSC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BSC의 낮은 거래 비용을 감안해 볼 때 브레이브 브라우저 내에서 P2P 팁을 가능하게 하도록 모색 중이라고도 하죠. 또한 바이낸스의 샤오광장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간의 전략적 통합을 통해 크립토 유저가 BSC 안에서 DAps와 DeFi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원활한 UX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브레이브의 CEO인 브랜든 아이크는 우리의 희망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과 브레이브가 대중들을 위해 친화적인 디파이 유저들을 만드는 것과 크립토 주류에 드는 것이며, BSC에서 레이피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낮은 수수료와 확장성이 원활하고 확장 가능한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을 브레이브 사용자들을 위해 구축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2021년 1월 20일에는 IPFS가 블록체인 웹 브라우저 브레이브에 통합이 되면서 브레이브는 IPFS를 통합한 첫 브라우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IPFS는 브레이브 사용자가 프로토콜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인터넷의 전반적인 보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브레이브의 IPFS 통합은 곧 브라우저의 한계를 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협력 컴퓨팅이나 신뢰성 향상, 그리고 네트워크 탄력성 등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FS와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만남이 어떤 혁신을 가져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기준 이전의 월 활성화 유저 수인 2,500만 명 대비 400만 명이 늘어난 2,900만 명이 4월에 책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브레이브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통한 웹상의 광고 생태계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활용성을 확대해가고 있는 브레이브의 잠재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